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대놓고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썼던, 어쨌든 로버트 기요사키는 경제와 시장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오랫동안 했었죠. 그리고 이제 대놓고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210만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도 퇴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의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11,000불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시장 붕괴, 경제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금과 은, 비트코인은 당신의 부를 보호할 수 있지만 소득은 보호할 수가 없다. 경제가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경제, 주식, 연금이 붕괴되고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드 허슬이 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 사이드 허슬은 부업, 재테크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은 굉장히 위험하죠. 로버트 키요사키도 부동산은 오래전부터 들어가지 않아야 될 함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210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봤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바뀌고 있는데 선뜻 들어오기는 꺼려지죠.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기보다는 어쨌든 어느 정도의 상승을 목격을 하고 고려를 해서 그때쯤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지점이 4만 불에서 4만 2천 불, 그 언저리가 오면 이제 새로운, 여러분들은 지금 커리니들이 아니죠. 새로운 커리니들이 진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대중들은, 소시민들은 공포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죠. 충분히 어느 정도 상승을 목격하고 들어온다면 그때는 약간 늦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차트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자산군이든 투자를 한다는 건 모험이죠. 그건 주식이 상승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가 상승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냥 작년, 재작년부터 부동산 하락을 예측했던 영상들, 자료들이 많았지만 결국 2030 영끌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지금 굉장히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저 또한 여러 번 리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지 말란 이야기는 많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야 될 구간에서는 굉장히 제가 딥하게 임팩트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50원, 400원, 480원 언저리에서 제가 그때도 아마 사지 말라고는 했지만 아마 제 이야기를 반어법으로 들으신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 저는 리플 가격이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그만 하락에도 예민하신 분들은 매수하는 걸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주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직접 보호하고 성장을 시키고 크게 만들고 하는 거겠죠. 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대놓고 비트코인을 사라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인 데이터죠.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국가 후원 연금 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가 그제 영상에선가 국부펀드 이야기를 했죠.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국부펀드에 돈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만 암호화폐가 떡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미 국가 후원 연금 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데일리 하드 기사입니다. 마스터카드 경영진은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터카드, 비자 카드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금융과 블록체인 금융의 연동, 이 시너지, 이 폭발력이 굉장히 크죠. 아주 간단한 게임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두려워했고 암호화폐를 꺼려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카드 사용을 했을 때
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들, 뭐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지급을 해버린다. 암호화폐로 지급을 해버린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게 암호화폐 지갑이고, 또 암호화폐를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 많이 느끼셨잖아요. 카드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주잖아요. 쓸 수 있는 포인트들은 계속 누적이 되고, 그거를 뭐 현금처럼 쓸 수도 있지만 제휴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누적 포인트를 사용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그 포인트를 쓰고자 하는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연다거나 직접 그 회사 사이트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파력들이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갖고 오게 할 수 있겠죠. 아마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도 이런 식의 마케팅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암호화폐가 뭔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마스터카드의 블록체인 책임자는 암호화 자산이 실행 가능한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는 많은 기대를 모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키워드는 어쨌든 다양한 금융 서비스 산업을 통합하는 것이다, 융합하는 것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여러분들도 곰곰이 보시다 보면 가장 크게 떠오르는 키워드가 융합일 거예요. 융합.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빠르게 이해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사람과 디지털의 소통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버전은 디지털과 디지털의 소통이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하나의 디지털이 절대 다수의 디지털과 융합을 하는 형태다. 자, 이제 점점 사람이 디지털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점점 사람이 그 영역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컴퓨터끼리 서로서로 대화를 해서 가장 적당한, 가장 알맞은, 가장 똑똑한 솔루션을 사람에게 제공을 하는 시대. 그게 제 생각에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모든 게 그렇죠. 결국 사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도구들인데, 이제는 사람이 직접적인 관여를 하기보다는 절대 다수의 디지털과 또 다른 절대 다수의 디지털이 그 공간 안에서 지네들끼리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편한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이제 뭐 금융도 마찬가지죠. 핀테크, 뱅킹, 이 모든 것들도 어쨌든 융합이, 그 안에서 융합이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금융과의 결합,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전통 금융을 고수했던 수많은 뱅킹 업무를 했던 곳들이 블록체인 금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프라인 매장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디지털 뱅킹 업무를 처리했던 곳들에게서 밀려날 수도 있겠죠. 뭐 K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 어제 그제 보니까 지금 카카오가 먹통이 되어버렸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지만 카카오뱅킹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전통 금융의 존재 가치가 있지만 그 전통 금융 회사들이 엄청난 데이터,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블록체인 금융을 인풋하게 된다면 아마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또다시 수면 아래로 사라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금융 업무, 뱅킹 업무의 진화도 충분히 암호화폐, 즉 블록체인 금융과 함께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 JP모건, 골드만삭스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스터카드는 금융 서비스 산업을 통합하는 것이 결국 성공의 열쇠다. 그런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최고의 기술, 은행, 핀테크 및 암호화폐를 결합해야 된다. 이것은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돈의 이동을 더 빠르고 간단하고 저렴하게 만든다. 뱅킹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아주 그냥 신속 정확하게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와 결합을 하게 된다면. 그런데 지금 이쯤 또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코인이 하나 있으시죠? 아마 리플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은행 업무를 보더라도, 대출 업무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대출받기 위해서 약정서를 써야 되고, 이건 뭐 스마트 컨트랙트겠죠. 그리고 돈의 이동이 있겠죠. 심사를 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 금융, 탈중앙화 금융, XRP 리플과 결합하게 된다면, 연동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빠른 처리 속도와 돈의 이동과 계약서 첨부까지 한꺼번에 그냥 엄청난 수수료를 절감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금융의 결합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생각나는 코인이 하나 있다.
결국 그놈이 모든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금융기관에서 XRP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암호화폐 결제 도구를 만들겠다는 오랜 약속이 드디어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암호화 생태계가 사용자의 안전을 개선하고 미래 시장 혼란을 극복하고 더 큰 주류 채택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머지않아 디지털 화폐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비접촉식 카드 결제만큼 매우 원활해질 것이다.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조금 이따 리플과 마스터카드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걸 보시면 아마 돈의 미래, 왜 그들이 지금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를 하려고 하는가,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데이터는 조금 이따 보시고요. 마스터카드는 암호화폐 중심의 체크카드를 전 세계에서 계속 출시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 업로드 한 적이 있으니까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사진 올라오고 있지만 요거 2021년 8월 이미 체크카드를 선보였고요. 마스터카드와 XRP 리플은, 이 카드는 기존 금융 서비스와 성장하는 암호화폐 생태계 사이에 귀중한 브릿지 역할을 한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의 암호화 카드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신속하게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NFT와 메타버스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미 그들은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이미 그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극소수의 자본가들은 미래를 예측을 하고 점점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버티세요. 손에 기부스 하시고 궁둥이 딱 붙이시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미친놈 소리를 여러분 듣고 아직도 암호화폐에 투자하냐, 그게 뭐냐, 이런 소리를 꽤 많이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22년 런던에서 리플 스웨를 준비하고 있어요.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2022년 11월 16일과 17일 리플 스웰은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금융에 대한 혁신과 변화를 이곳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초대되는 연사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미래를 알 수 있겠죠. 가까운 미래에 화폐라는 게, 금융이라는 게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하는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리플 스웰에 초대되는 연사들만 봐도 리플이 지금 어떤 성장을 꾀하고 있는가, 리플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려고 하는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초대 연사까지만 살짝 봐보도록 할까요? 어쨌든 키워드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다. 리플 스웰은 암호화 블록체인 결제 금융 서비스 및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모으는 매년 하고 있는 리플의 연례 플래그십 이벤트이다. 그리고 지금 의제는 1일차와 2일차에 대해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결제 환경, 그리고 CBDC, 그리고 암호화 유동성, 결제 사용 사례, 어떤 걸 발표를 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지 요것만 봐도 미래가 살짝 보이죠. 리플이 갖고 있는 미래, 금융 서비스의 미래, 금융 포용 및 녹색 블록체인 기술, 이건 뭐 그린 에너지, 금융을 통한 탄소 정책까지도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고요. 암호화 규제 프레임워크도 나오고, 리플 스웰 행사만 잘 이해를 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초대가 됐는지 요거까지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래드 갈링 하우스 일단 빵형, 그리고 존 램버트 마스터카드 최고 디지털 책임자가 연사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데렉 월튼, 그리고 이제 요분 장 샤오첸, 아마존 웹 서비스 글로벌 책임자. 아마존이 왜 올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어쨌든 시장의 뉴스들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2022년 11월 돈의 미래, 화폐의 미래, 금융의 미래, 이 모든 것들에 관한 연구를 하려는 그들의 움직임은 결국 리플의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낸스 기업 개발 책임자 마리아나 데윈 트리콜리치. 샌디 형은 잘 아시죠 여러분들? 리플 유럽 상무이사, 꽤 똑똑한 분이더라고요 이분도. 그리고 트랭글러
자,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건 바이낸스, 그리고 아마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스터카드.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원화채굴 열심히 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거니까, 화벌나게 겁나게 매우 잘하고 계신 거니까 고민도 하지 마시고 즐거운 익사이팅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